마모셋에서 본격적으로 씬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마모셋의 작업은 파일에서 임포트 모델로 모델링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시작합니다. 3D Max에서 FBX 파일로 익스포트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 하면 이렇게 뷰 화면에 모델링 데이터가 불러와졌고요. 임포트한 데이터에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에는 씬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각 요소들을 클릭을 하면은 밑으로 이렇게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매티리얼에 대한 패널이 있습니다. 마모스는 이렇게 옵션들이 많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른쪽은 매티리얼, 그리고 왼쪽은 씬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고 각각의 요소들을 클릭하면 그 밑으로 이렇게 옵션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옵션에서 원하는 옵션을 찾아가지고 씬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옵션을 보면 이렇게 영어로 다 되어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영어고요. 매트리얼에서 맵을 적용하는 방식도 3D Max처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두 번의 단계만 거쳐서 맵을 적용하고 옵션 값을 조정하면 됩니다. 먼저 씬에서 이 렌더 부분을 한번 볼게요. 렌더를 선택하고 그 밑으로 나오는 옵션을 보면 먼저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있죠. 얘를 체크해주면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가지고 와이어프레임의 색상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하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두께도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와이어프레임은 꺼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라이팅이라고 있죠. 이쪽에서 앰비언트 오클루전 얘가 있는데 얘를 체크해주면 이제 AO 맵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클루전 스트렝스 얘를 조정해가지고 값을 좀 더 강하게, 약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자, 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 옵션은요, 마모셋 엔진에서 AO를 계산해가지고 적용하는 거고요. AO 맵을 만들어서 적용할 때는 자, 요 매트리얼에서 오클루전 이쪽에서 체크해가지고 이쪽에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는 오클루전 맵이 없으니까 논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있죠. 이 옵션에서 이제 이너블 GI가 있을 겁니다. 얘를 체크해주면 자, 명암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이 값을 한번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석진 부분이 밝아지고 반대로 쪽으로 하면은 이제 구석진 부분이 좀 어두워지죠. 자, 앰비언트 오클루전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이 부분을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조정하면은 이제 구석진 부분에서 GI가 적용되는 방식이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얘를 체크해주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잘 안 쓰는 옵션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여기서 이너블 GI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GI는 이제 반사광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이렇게 조명이 하나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그 빛 입자가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겠죠. 이런 빛 입자에 반사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 그 부분이 이제 GI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옵션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씬을 구성한 다음에 그 매트리얼을 다 적용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유즈 워터마크라고 있죠. 얘를 체크해주면 이렇게 마모셋 그 워터마크가 나타납니다. 얘 체크해주면 이제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얘는 위치 조정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적인 작업에서는 이거는 뭐 사용할 일이 거의 없겠죠. 예, 꺼주겠습니다. 자, 일단 씬에서 이 렌더 부분만 한번 봤고요. 다른 요소들은 매트리얼을 적용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리얼을 한번 볼게요. 모델링에 적용된 매트리얼을 더블 클릭하면 매트리얼이 적용된 메쉬 부분이 연두색 와이어 상태로 잠깐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얘도 한번 더블 클릭 해보죠. 이렇게 하면 매트리얼이 적용된 부분이 이제 잠깐 와이어 프레임으로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거죠. 네, 이렇게요.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씬에서도 자, 얘는 이제 모델링 데이터고요. 그 밑으로 이제 매트리얼 요소들이 있는데 얘를 클릭해주면 마찬가지로 와이어프레임으로 잠깐 표시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매트리얼들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사용하지 않은 건데 얘네들이 한번 제거해 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매트리얼에서 Clear Unused 얘를 체크해주면 사용하지 않은 매트리얼은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매트리얼을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모델링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자, 새로 만든 걸 지우려고 하면 얘를 눌러주면 되고요. 우리가 모델링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얘네들이 이제 자동으로 생성된 이유는요. 맥스에서 매트리얼 만들고
그 매트리얼을 적용한 상태에서 저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매트리얼에서 알베도 맵을 먼저 적용을 해볼게요. 자, 알베도 맵이 뭐냐면 이 부분 있죠? 알베도 맵은 우리가 컬러로 채색한 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베도라고 하기도 하고 디퓨즈 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요 이미지 아이콘 지금 비어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 매트리얼에 적용된 텍스처를 연결을 해주면 되겠어요. 눈동자니까 얘기했죠? 여기 해주면 이제 눈동자 부분에 알베도 맵이 적용된 거고,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이 매트리얼이 어느 쪽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알베도를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옷 부분이군요. 알베도를 선택하고 적용하면 됐고, 자, 얘는 장갑과 발 부분이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알베도 맵은 적용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알파 맵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눈썹과 눈동자 요 머리카락 쪽에 알파 맵이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적용이 안 되어 있죠. 자, 요 매트리얼이죠. 자, 여기서 알파 맵 적용 한번 보면요. 요 밑에 내려보면은 트랜스퍼런시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디드로 잡혀 있죠. 논으로 되어 있으면은 얘를 다시 트랜스퍼런시에서 얘를 디더로 잡아주면 돼요. 디더나 컷아웃 ADD가 있는데 보통 디더로 해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 알파가 적용이 됩니다. 적용을 하고 지금 논을 했다가 다시 디더로 잡으니까는 자동으로 얘가 유즈드 알베도 알파가 체크가 되는데요. 얘가 꺼져 있을 때는 이제 알파가 적용이 안 되죠. 얘를 체크해 주면은 이게 무슨 옵션이냐면요. 그 알베도 이미지가 갖고 있는 알파를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별도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진 알파 맵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파일을 포토샵에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 파일이군요. 이 파일이죠. 여기 해보면 이 png 자체에 투명도로 저장할 수가 있으니까 투명도 투명한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알파로 계산을 해가지고 알파 맵을 생성해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옵션이. 그리고 눈동자에도 알파 맵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유저 알베도 알파를 체크해도 요 눈동자 이미지 자체에 알파 값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적용이 되지만 알파 맵을 흑백 이미지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알파 텍스처를 선택하고 여기를 해주면은 그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적용이 안 됐죠. 이 채널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A로 잡혀있죠. 그리고 위에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이 있는데 레드 채널을 해주면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그린이나 블루 해줘도 적용이 되죠. 자, 이 채널 이게 뭐냐면요. 포토샵에서 이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얘는 닫고, 자, 여기 하면 이렇게 흑백 이미지가 있고, 이 레이어 옆에 채널 있죠. 포토샵에 얘 눌러주면은 이게 채널이 나옵니다. 이게 그 레드 채널이고 이게 그린 채널, 이게 블루 채널인 거예요. 그래서 각 채널에 그 흑백 값을 이제 계산해서 알파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A라고 있었죠. RGB 밑에 A라고 있었죠. 그거는 이렇게 새로 만든 요 알파 채널이 되는 겁니다. 근데 PNG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알파 채널을 적용할 수가 없죠. 타가 이미지 파일은 알파 채널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RGB 있고 요 A가 별도로 만든 알파 채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알파 채널까지 적용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노멀 맵을 적용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눈동자에는 노멀 맵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얼굴 쪽에 적용된 노멀 맵을 적용해 볼게요. 자, 요 매트리얼 옵션에서 서페이스라고 있죠. 그리고 노멀스 맵. 자, 얘가 체크된 상태에서 클릭해가지고 노멀 맵을 적용하면 되겠어요. 여기 하면 노멀 맵이 적용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노멀 맵을 적용해 볼게요. 클릭해서 여기 해서 적용했고요. 자, 이쪽도 노멀 맵 해서 적용하고 적용됐고, 자, 한번 비교를 해보죠. 노멀 맵이 적용된 상태와 적용되지 않은 상태. 자, 얘를 꺼주면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적용이 안 됐고 다시 체크해주면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차이가 있죠, 확실히. 그리고 노멀 맵이 가끔 이제 음영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그 노멀 맵을 열어가지고요. 자, 얘를 열어볼게요.
자, 레이어가 있고 채널인데 채널에서 레드나 그린 채널 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반전시켜주면 음영이 제대로 나올 겁니다. 반전하는 거는 이제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인버스 음영용으로 이렇게 반전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영이 제대로 잡힐 겁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I고요. 녹색 채널을 반전시켰는데 음영이 제대로 안 나왔어.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하고 레드 채널을 한번 다시 반전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이제 조정하는 방법이었고요. 마모스 엔진에서는 자체적으로 요 레드 채널이라든지 그린 채널을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립 X, 플립 Y, 플립 Z가 있죠. 얘를 체크해주면은 음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음영이 제대로 나오니까 체크를 안 해줄게요. 자, 노멀 맵까지 했고 이번에는 그로스 맵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마이크로 서페이스 쪽에 글로스로 잡혀 있고 글로스라는 옵션이 있죠. 얘를 한번 쭉 올려 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했더니 약간 반짝이죠. 조명, 환경 조명 위치를 바꿔 볼게요. 회전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야, 글로스 맵은 이런 겁니다. 약간 광택이 나게 해주는 맵이에요. 예. 매티리얼의 광택 부분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스 맵을 한번 적용시켜 보죠. 이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적용해 주면 되겠어요. 얘가 옷 부분이죠. 자, 요거죠. 여기에서 적용하고 마찬가지로 얼굴 쪽도 글로스 맵 얘를 적용하고 자, 장갑과 다리 쪽도 글로스 맵 여기서 클릭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주고요. 그럼 글로스 맵이 적용된 거고요. 자, 얼굴 쪽에서 보면은 자, 머리 쪽에 반짝이는 게 보이네요. 지금 조명을 설치 안 해가지고 요 티가 잘 안 나는데 이 부분이 광택이 나오는 걸 보이죠? 자, 얘를 포토샵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하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고 검은 부분이 있고 회색 부분이 있죠. 이 하얀 부분에만 그로스 값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은 부분은 광택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 회색 부분은 값이 중간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좀 밝은 쪽은 좀 많이 들어가겠고 어두운 쪽은 좀 덜 들어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글로스 값을 이 이미지의 명도 값으로 이제 계산해 가지고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럼 글로스 맵까지 다 적용이 됐고 이번에는 리플렉티브 맵을 적용해 볼게요. 자, 리플렉티브 맵은 이쪽에서 적용해 볼게요. 요 지금 버클이 금속 재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금속성의 어떤 반사값을 한번 주는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리플렉티브에서 얘 클릭해가지고 이제 글로스 맵에 적용한 맵을 똑같이 적용해 주겠습니다. 리플렉티브에 여기에서 적용했고 자, 이렇게 약간 반짝이는 금속성 느낌이 나죠. 근데 불필요한 부분도 적용이 돼가지고 약간 이 부분이 이상해졌죠. 자, 리프렉티브의 옵션을 스페큘러가 아닌 메탈리스로 한번 바꿔줄게요. 그러면 좀 더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이미지 한번 포토샵에서 열어보면은 버클 부분은 이렇게 하얗고 다른 부분은 약간 회색 느낌이 나죠. 예, 그래서 하얀 부분은 메탈리스가 강하게 금속성 반사를 하게 재질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미지 썸네일 없죠. 아까 여기 스페큘러에서 메탈리스를 바꾸면서 적용이 안 됐죠. 얘 다시 클릭을 해가지고 그 글로스 맵에 적용했던 걸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환경점을 이동해 보면 빛 반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리플렉티브 밑으로 리플렉션과 세컨더리 리플렉션이 있죠. 자, 얘네들을 적용해 가지고 약간 반사되는 값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컨더리 리플렉션을 분리퐁으로 설정할게요. 그러면 옵션이 다르게 나타나죠. 옵션들을 조정해가지고 원하는 재질감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조정을 해보세요. 리플렉션도 분리퐁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세컨더리 리플렉션에서 세컨더리 글로스 값을 올렸더니 반사가 강해지는군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컨더리 인텐시티 값을 내리니까 반사 값이 적당히 낮아졌습니다. 조명을 주면은 나중에 좀 약간 다르게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조명을 주면서 얘는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글로스 값이 너무 강한가? 예. 리플렉티브에 맵을 적용하고 옵션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재질감을 얻기 힘드니까는 리플렉션과 세컨더리 리플렉션을 조정을 해가지고 재질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잘 알고 싶은 분은 여기 헬프에 보면은 이그잼 씬 중에 GI 룸이라고 있어요. 얘를 열어가지고 이 옵션이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리플렉티브, 리플렉션, 세컨더리 리플렉션까지 받고, 자, 오클루전 맵은 이 모델링 데이터는 오클루전 맵이 없으니까 그냥 논으로 놓고요. 그리고 이미시브 맵. 자, 자체 발광 맵인데요. 이미시브 맵이 있는 경우에 얘를 이미시브 체크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알베도나 글로스 맵 넣는 방식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얘는 이제 자체 발광 맵 없으니까 그냥 논으로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매티리얼 쪽을 한번 봤습니다. 3D Max에서 맵을 적용한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렵지가 않죠. 그냥 적용된 매티리얼을 선택하면 매티리얼 옵션에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맵들이 나오고, 맵의 이미지를 적용하려면 이미지 아이콘을 눌러서 이미지 파일을 적용하고 옵션 값을 조정하면 되는 거죠.